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윤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유니스왑이에요. 유니스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우리가 코인을 거래를 할 때 중앙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소를 만든 그런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니스왑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사람들이 유니스왑을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니스왑을 따라한 많은 수시스왑이라던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유니스왑은 우리가 보기 전에 유니스왑이 얼마나 유명한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장표에 나와 있는 덱스 거래량 순위를 보시면요, 유니스왑이 1등이에요. 유니스왑을 베낀 스시스왑이 5등이에요. 이렇듯 유니스왑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서비스고,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베껴서 따라 나오는 서비스들까지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되게 잘 설계하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 볼륨을 보시면,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캡처한 자료인데 24시간 거래량 볼륨이 100만 천만 1억 3억 8,900만 불 정도 되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유니스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니스왑은 2018년 데브콘4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때 이 헤이든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데브콘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트위터로 이 유니스왑을 런칭을 했다는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스왑이 탄생한 비화가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이거 유니스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헤이든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개발자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취직을 했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 대화를 보시면 헤이든이 I just got laid off 라고 해요. 다방을 해고당했다. 근데 그 친구였던 칼 플러리시가 누구냐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더리움의 POS를 연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칼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해고당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하죠. 왜 축하한다고 하는지를 보면 뒤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너한테 일어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메커니컬 인지니어링은 다잉 필드다. 기계공학은 죽어가는 분야다. 그래서 너는 기계공학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고당한 게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미래다. 너는 여전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게 너의 운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헤이든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코드를 알 필요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칼이 그렇지 않다. 그건 되게 쉽다. 누구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이더리움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트러스트리스트 컴퓨테이션, 여러가지 이런 것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헤이든이 오케이 했는데, 이 대화에서는 점점점 오면서 자신이 없어 하는 모습인데 지금 어때요? 헤이든이 만든 유니스왑은 덱스 거래량 1위를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니스왑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그런데 기존의 유니스왑 말고도 아이덱스니 디덱스니 이런 여러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니스왑이 그렇게 유명해졌냐? 이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플랫폼인 블록체인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흔히 거래소라고 하면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 코인 거래소,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차트가 있고 호가창이 있죠. 그래서 그 호가창에 사람들이 호가를 올립니다. 그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을 올리면 그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을 보고 그것을 사거나 팔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매수 요청, 매도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거래가 성립이 되고 자산이 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더리움의 블록 인터벌이 15초죠. 그러니까 내가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아무리 빨라도 15초 뒤에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액션을 할 때마다 호가를 올리거나 올린 호가를 내가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거래를 취소하거나 할 때, 그 모든 거래를 할 때 다 수수료가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성사돼야지만 수수료가 들죠.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그 모든 동작이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랜잭션 피가, 트랜잭션 수수료가 항상 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중앙화 거래소랑 비슷하게 호가창이 있는 거래소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비싸고 비효율적인 거래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기존의 코인 시세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코인 시세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딜레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딜레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차익 거래는 쓸만하더라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이 이 정도네 라고 거래를 하려고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가격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를 올렸는데 거래를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는 것도 비용이 들거나 하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스왑은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AMM, 즉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원래의 중앙화 거래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 팔고 싶은 가격, 사고 싶은 가격을 정해가지고 호가를 올리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 유동성 공급을 사람들이 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공식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A와 토큰 B의 교환 비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가격이 정해지게 만드는 거죠. 즉 교환 비율이 정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유니스왑은 AMM 중에서도 뭘 썼느냐, CPMM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CPMM이 뭐냐면 Constant Product Market Maker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X 곱하기 Y는 K라고 하는 공식이 보이시죠? 이 X는 우리가 토큰 A와 토큰 B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토큰 A와 수량입니다. Y는 토큰 B의 수량이에요. 그 수량의 곱이 일정한 K가 되도록 컨스탄트, 즉 상수가 되도록 하는 게 CPMM이에요. X 곱하기 Y가 어떤 상수니까 X와 Y는 서로 반비례 하겠죠. 반비례 그래프 우리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배운 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게 생겼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따라서 수량이 조절되는 게 CPMM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니스왑에 이더리움이 10개 있었고 오미세고가 500개 있었어요. 그래서 두 코인의 수량의 곱이 5,000이 되도록 맞춰지는 유니스왑 컨트랙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과 오미세고의 수량이 항상 일정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유니스왑 컨트랙트에서 1 이더리움과 특정한 수량의 오미세고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 이더리움을 이 컨트랙트에 보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 이더리움을 보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컨트랙트의 이더리움 수량이 변합니다. 이더리움의 수량이 10개에서 11개로 변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11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이더리움과 오미세고의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미세고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5000 나누기 11이 됩니다. 둘의 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대략 454.5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은 거의 5000이죠. 네, 이거 맞춰지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1 이더리움을 주고 받는 오미세고의 양이 얼마냐면 5000 빼기 454.5예요. 그러면은 45.5개의 오미세고 코인을 받는 겁니다. 네, 즉 1대 45.5의 교환 비율을 성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이 또 1 이더리움을 넣어가지고 오미세고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더리움의 수량이 12개가 되죠. 그리고 오미세고의 수량은 마찬가지로 5000 나누기 12를 하니까 약 416.7개가 돼요. 그러면 이 인베리언트, 즉 컨스탄트는 이 둘을 곱하면 똑같이 5000을 맞춰지는 거고요.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오미세고 토큰은 454.5 빼기 416.7이니까 대략 한 38개 정도, 38개 정도의 오미세고 토큰을 받게 돼요. 교환 비율이 달라졌죠. 오미세고가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미세고를 팔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아비트라저 혹은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둘을 유니스왑으로 가서 교환하면 그 차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미세고를 팔고 이제 받은 이더리움을 다른 데서 가서 팔면 이득이 되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을 싸게 샀으니까, 오미세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미세고를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교환비는 맞춰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과 오미세고의 비율까지 맞춰지게 돼요.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는 수수료 범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차이가 좀 나버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트레이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러한 원리로 자동적으로 이더리움과 오미세고 혹은 특정한 두 코인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두 자산의 교환 비율과 같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호가가 없이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 게 AMM, 유니스왑이 쓰는 거는 CPMM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AMM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링크로 체인링크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AMM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유니스왑의 컨트랙트가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볼게요. 유니스왑은 좀 전에 봤듯이 두 개의 자산, 두 개의 코인 혹은 두 개의 토큰을 가지고 AMM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스왑은 항상 두 코인을 가지고 페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크게 팩토리 컨트랙트와 토큰 익스체인지 컨트랙트로 나눠져 있어요. 팩토리 컨트랙트는 우리가 토큰 페어를 정하잖아요. 아까 보셨던 이더리움과 오미세고 이 페어가 있으면은 그
그 두 코인을 대상으로 컨트랙트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풀을 만들어요. 당연히 그 풀에 있는 수량은 서로 곱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더리움과 오미세고라고 한다면 이더리움과 오미세고의 페어에 대한 컨트랙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더리움과 오미세고 교환하고 싶으면은 그 컨트랙트로 가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은 교환비가 달라지고, 교환비가 달라지면 아비트라저들이 들어와서 다시 맞춰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풀이 충분히 크다면 잘 안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토큰을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풀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 좀 중요하고요. 지금 유니스왑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AMM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어로 만드니까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모든 토큰 쌍마다 새로운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토큰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토큰과 어떤 새로운 토큰 사이에 그 교환에 대한 컨트랙트를 새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에는 기축 통화가 명확하게 있지 않거든요. 레드 BTC, 랩드 이더, 다이, USDC, USDT, TUSD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환을 많이 하는 코인들이 있긴 하지만 딱 얘로만 뭔가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축통화가 사실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5가지, 6가지 정도의 많이 교환을 하는 토큰들 간은 항상 이 토큰 페어를 형성해야 되고 그 컨트랙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풀 형성돼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보통 교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AMM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컨트랙트 주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토큰이 있으면은 10개의 토큰의 조합만큼 10C 이만큼의 컨트랙트가 필요한 거죠. 10C이면은 45인가요? 그 정도 컨트랙트가 필요하죠. 근데 컨트랙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조합할 수는 더 커지니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팩토리 컨트랙트에는 그 모든 토큰 페어들에 대한 컨트랙트들의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컨트랙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먼저 하이 레벨에서 오백을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팩토리가 필요하고 토큰 익스체인지 컨트랙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다이를 이더리움과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팩토리 컨트랙트에 create exchange라고 하는 펑션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create exchange에서 다이 어드레스를 봐요. 이 사람이 다이를 교환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그 다이에 해당하는 이더 다이 페어에 대한 컨트랙트 주소를 찾습니다. 이때 이제 퍼뮤테이션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더 다이랑 다이 이더. 근데 이제 이 팩토리에서는 실체 주소를 보고 오름차순 정렬을 해요. 그래서 더 낮은 게 앞에 오고 더 큰 게 뒤에 옵니다. 그런 식으로 페어상을 만든 다음에 이 컨트랙트 주소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더리움과 다이를 교환하고 싶다면 이더다이 컨트랙트 주소를 찾아가지고 거기로 가서 이제 그 익스체인지 컨트랙트에서 교환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AMM으로 교환을 하는데 거기서 트랜잭션이 또 발생하겠죠. 이더리움은 뭐 이더리움이니까 그냥 교환하면 되고 다이 컨트랙트로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 다이 수량이 바뀌니까 이 다이 익스체인지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다이 양과 이 사람이 지금 교환하고 싶어하는 다이의 자기 주소에 다이 양이 변하니까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다이 컨트랙트로 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니스왑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죠. 줄여서 말하면 LP고요. 이 LP들이 처음에 돈을 맡겼어요. 이더리움과 뭐 다이, 뭐 이더리움과 오미세고 이런 것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맡기고 나서 근데 이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되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되찾고 싶을 때 그 증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증거를 LP 토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토큰 A와 토큰 B를 각각 10개와 1개를 뭐 교환비가 10대 1 정도 됐나봐요. 이 시점에서 10개와 1개인 이 토큰을 리저브를 한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 유니스왑 풀, 다시 말해서 AB 페어에 해당하는 그 익스체인지 컨트랙트에 보관이 되고 그 컨트랙트에서 이제 이 풀에 해당하는 토큰이 발행이 돼요. 여기 보시면 총 12개가 발행이 돼 있고 이 사람이 10개 1개 넣어가지고 4개를 받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토큰을 찾으려면은 이 4개를 다시 주면 이 4개에 고정된 10개와 1개의 토큰이 이 사람에게 다시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맡긴 돈에 대한 증거로서 일종의 뭐 채권 같은 거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반납하면은 자기가 막혀놨던 그 유동성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LP 토큰을 발행을 해요. 이 LP 토큰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니스왑에서는요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수수료를 쉐어를 해줍니다. 얼마만큼? 전체 LP 토큰 풀 중에서 자기 LP 토큰의 지분만큼 수수료를 받아올 수 있어요. 유니스왑의 수수료는 0.3%고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한번 교환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고 자기한테는 그 0.3%의 자기 지분만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4개 있고 전체 토큰이 12개 있으니까 0.3%의 3분의 1만큼
가져올 수 있겠죠. 즉 0.1%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공급한 유동성 공급자들 LP들은 자기가 공급한 유동성만큼 이제 수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큰 교환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컨트랙트에 돈을 많이 집어넣겠죠.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교환 비율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겠죠. 토큰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유닛이 충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LP 토큰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LP 토큰 역시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LP 토큰을 이용해서 이걸 예치를 하면은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또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뭐 모기지론, 뭐 금융위기 이런 거 올 때 모기지 이제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뭐 CDO를 만들고 여러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하죠. 채권을 받아와서 그걸 담보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걸 또 담보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디파이 서비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니스왑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스왑은 현재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요. 2018년 11월에 EF 즉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총 10만 불의 그랜트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9년 4월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 1.82 밀리언, 20억 원 정도의 시드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총 5 밀리언의 밸류에이션을 달성합니다. 5 밀리언이 얼마 정도냐? 약 55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달성을 해요. 시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2020년 6월에는 A8G, 즉 안드레슨 호로위치,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여러가지 또 벤처 회사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12 밀리언 시리즈 A 투자를 받습니다. 한 12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투자를 받아요. 그 디파이에서는 TVL이라고 하는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는 이제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유니스왑이 얼마의 돈이 지금 묶여있냐예요. 지금 거의 100만, 1000만, 1억, 2억 불 정도의 2000억, 2200억 정도의 돈이 지금 유니스왑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스왑의 장점이 뭐냐면 유니스왑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타 거래소들에 비해서 타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ERC20이면은 그 토큰 컨트랙트에서 일어나는 거래 수수료 더하기 이제 지금 이 서비스 컨트랙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수수료가 더해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유니스왑은 AMM으로 자동적으로 거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좀 싸요. 타 서비스들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to ERC20, ERC20 to 이더리움, ERC20 to ERC20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서 유니스왑이 그 수수료가 즉 가스가 가장 적게 됩니다. 이더델타, 아이덱스 이런 애들은 그 호가창이 있는 거래소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좀 많이 들고요. 방코르는 AMM을 쓰기는 하는데 얘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스왑도 수합을 하는 서비스인데 수수료가 좀 많이 들죠. 유니스왑에 비해서. 제로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 우리가 가장 수수료가 적다라는 거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 유니스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제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니스왑을 이용을 하려면 유니스왑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uniswap.org로 가시면 유니스왑 홈페이지에 들어가고요. app.uniswap.org로 가게 되면은 유니스왑 D앱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토큰 두 개를 선택을 하면 교환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교환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더리움과 USDT를 교환해 볼게요. 제가 1 이더리움을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환비에 따라서 USDT가 지금 시중에서 1 이더리움에 520.491 달러에 교환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맞춰져서 지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스왑을 누르게 되면은 트랜잭션을 날리는 창이 뜨게 되고요. 메타마스크가 뜨겠죠. 근데 저는 안 할 거니까 일단 거부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일정 시간 뒤에 컨퍼메이션이 되면 제 이더리움은 USDT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환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는 이 풀일 것 같아요. 풀을 보시면 유동성 공급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은 내가 공급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거래가 일어났을 때의 수수료의 일부를 내가 먹으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두 토큰일수록 좋겠죠. 지금 유니스왑도 유니스왑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니 토큰이 교환이 많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USDT, 테더가 교환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토큰풀에 넣어놨고요. 얼마를 넣어놨냐라고 하면은 약 이제 2 이더리움 정도, 1 이더리움과 그 교환 비율에 맞는 각각의 토큰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1193개와 유니 토큰 169개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1.07개 정도와 테더 560.42개 정도를 넣어놨어요. JLP 토큰의 포션이 둘 다 매우 적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몇백 불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 풀의 비중을 보시면 둘 다 0.01% 이하예요. 그런데 제가 받는 수수료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차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각 토큰들의 교환 비율과 그리고 그 토큰들의 시세와 그리고 제가 풀에 리저브를 맡겼다면 그 리저브에 대한 정보들이 뜹니다. 지금 마침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코인들이 폭락하는 시기라 지금 다 빨간데요. 대부분이 빨간과 파란과 상관없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저한테 이득이겠죠. 다시 말해서 폭등장 폭락장 때 저는 항상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팔지만 않는다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려는 생각만 없다면 저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페어들, 어떤 페어들이 있는지가 보여요. 보면은 이더 USDT, 레드 BTC 이더리움, 다이 이더리움, USDC 이더리움, HKNT USDT. 이건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스킨 같아요. 0인 거 보니까. 보시면 많이 쓰이는 애들의 토큰 페어에 대한 리퀴디티가 가장 많죠. 쭉 이렇게 드림천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수수료를 가지고 연 이율로 환산을 했을 때 이더 USDT가 약 83%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저는 여기 지금 넣어놨죠.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유니 토큰 같은 경우에도 35%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이에 넣었다면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수도 있냐면 이 이율은 연 이율인데 이 이율의 산정 방법이 24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알 수 있겠죠. 지금 폭락장이라 거래가 많아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디포짓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제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보면 저는 지금 수수료로 5.97불을 벌었죠. 이거 얼마 만에 번 거냐면 제가 이동성을 어제 넣었거든요. 오늘이 26일인데 25일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제가 원래 한 2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불 정도, 한 3,300원 정도 번 거예요. 한 달이면은 얼마죠? 한 10만원 버나? 그렇겠죠. 이 정도의 교환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래서 각각 페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더다이는 빼놨는데, 지금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웹데이더로 바꿔가지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웹데이더로 뜨는 거고요. 유니 웹데이더를 보시면은 제가 리퀴디티가 총 한 11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총 번 피가 3.16불 정도 되죠. 웹데이터 USDT가 2.79불 정도 돼요. 원래 제가 어제까지 한 2불 정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시면은 유니더는 한 1.16불 정도, 웹데이더는 제가 어제 처음 넣었기 때문에 2.79불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폭등장 폭락장에서만 괜찮고 나머지 때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전체 LP풀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유니스왑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유니스왑 토큰 컨트랙트를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과연 팩토리 컨트랙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익스체인지 컨트랙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그걸 어떻게 유니스왑이 만들었나, 이 기계공학 전공하고 코딩도 할 줄 모르던 애가 어떻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나, 과연 그 코드는 얼마나 긴가, 혹은 얼마나 짧은가, 얼마나 잘 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